네, 4월 20일 수요일 오늘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하채기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예상 출발은 좀 코스피 빨간불, 코스닥 파란불 이렇게 좀 했었는데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아침에 여러분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그 생각이 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가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전에 이제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부분인데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존스 등 미국 쪽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이죠. 시티젠스 파이낸셜 그룹이라든가 존슨앤드존슨이라든가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의 트래블러스 등이 그런 좋은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일단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국채 금리 이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각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조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의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bp인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75bp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자 했는데 이분은 항상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보니까 그냥 그분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21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또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세계은행에서 IMF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6% 크게 하향한 그런 부분,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국내 시장에 오늘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좀 주가도 1% 넘게 장중에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좀 하루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운봉을 좀 만든다 하라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 양봉보다는 음봉이 만들어질 때가 우리가 매수 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좀 음봉이 나오는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연결해서 가지고 3월 7일부터 해서 이 구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보는 것은 배담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3,000에서 3,100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3,000에서 3,1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4월 달에 딱 4월 1일에 좀 들어왔을 때 한 이 정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승고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승고리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승고력이 나갔을 때 긍정적으로 계속 보자. 어차피 조정을 좀 주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양봉이에요. 이 수요일날 양봉이 나오고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옆으로 며칠간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패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패턴이나 두 번째 패턴이나 3,000에서 3,100까지는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시간이 빨라지느냐 좀 늦어지냐 이 차이점이지,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종목들을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늦춰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시장 3,000에서 3,100 올라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옆으로 이제 조정을 몇 개월 뭐 얼마 줄지는 봐야겠죠. 뭐 이게 이제 일주일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2주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옆으로 며칠 동안 조정을 좀 주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뭐 3,000이라든 3,100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285포인트라든가 뭐 2,900포인트 갔다가 또 어때요? 늘림목도 주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하시면서 자, 종목들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3,000에서 3,100까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라.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날에는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락과 상승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도 제가 계속해서 975에서 1000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숨고르기가 좀 들고 나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 9거래일 동안 매도를 좀 하다가 어제 이제 316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오늘은 또 이제 883억씩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의 외국인들에 대한 그 수급은 우리가 기대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달러 지수가 0.2% 정도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시간에서는 지금 0.2% 정도, 3.25원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원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들어오기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재작년 9월부터 해서 어때요? 작년 1월까지 쭉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아마 외국인들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그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다.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그 수급상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풋옵션에다가 좀 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보시면은 아주 최근에는 뭐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다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주까지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현물 시장과 그다음에 선물 시장, 그다음에 옵션 시장을 봤을 때 요즘은 옵션 쪽이 가장 먼저 수급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선물 쪽, 그다음에 현물 쪽, 이 현물 쪽이 가장 늦게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뭐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까지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옵션을 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미국 시장이 상승했는데 우리가 상승세가 나오지 못해서 좀 실망을 좀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락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시장에서 체크해 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 쪽,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인데, 또 현장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는 또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기사를 좀 많이 보고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쪽에서 뭐 가솔린이라든가 내연차 한 대 만드는 데 있어서 200에서 300여 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에는 500에서 700개, 뭐 전기차에는 한 1000여 개 반도체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2천여 개의 반도체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자동차 쪽에서의 반도체 수급이 조금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내용가스 중에 이제 5분의 2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이 가스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급이 뭐 잘못하면 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온 그런 부분인데, 근데 또 이제 그 현장에 자동차 이 업종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거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이 수월하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기사 내용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들리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사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부터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조금씩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이제 필수 소재죠. 감광액의 재고가 마지노선이 3개월째 좀 붕괴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감광액 일종인 포토레지스트 수급에 좀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재고량이 마지노선이 3개월째 아래로 떨어지면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의 필수 물질인데 이게 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생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연결되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올 한 해는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그래서 작년 초반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씩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가 올해까지는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중간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올해까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대응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강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여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델코스 미 대사 대리죠 면담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이 232조에 따른 뭐 조치를 좀 개선 좀 필요하다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이 EU라든가 일본, 영국 등하고의 우선 협상에 대한 그 마무리를 좀 진행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라든가 안보에 대한 동맹국인데 우리하고도 좀 조속히 좀 개선해달라라고 좀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의 그런 철강 이런 수입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이걸 떠나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는요. 호남이라든가 제주 수도권 건설 현장 쪽에서 200여 건이 지금 셧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그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에 대한 그런 자재값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하나의 그 부지를 좀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잖아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제 뽑아내지 않습니까? 야, 공장 하나 짓는 데 있어서 평당 얼마의 가격이 들어갈 거여서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데, 작년에 평당 260만 원 잡았던 게 올해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36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듯이 철강 가격에 대한 그런 수요는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 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가상 공간에서 여객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 운항이 시운전이 성공했다. 뭐 작년에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을 해서 성공을 좀 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시운전에 투입된 스마트 여객선에는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과 전기 추진, 그다음에 백화 천연가스죠 LNG 이중연료 엔진,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원격 관세 스마트 솔루션이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조선업종 말씀드리면서 조선업종이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여객선에도 좀 자율주행 운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시운전을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반선이나 여객선은 그렇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그 관련된 기술도 좀 개발하면서 탑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는 최근에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조선업종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 선두로서 끌고 온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좋은 종목이고 좋은 재료가 나오고 성장성이 있더라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은 나옵니다. 아마 이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그동안의 반도체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지만은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은 매수하기에 더 좋은, 그래서 그동안에 매수하려고 했다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저가에 또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조선 기사가 나왔을 때 한국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쉬어가는 타임이 나오면은 여러분께서 조선주들은 꼭 하나는 포트에 좀 담아 두신다고 하면은 한 2, 3년 후에는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좀 보면 고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린이라고 하죠. 이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2013년도부터 2019년 또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골프 산업이 좀 성장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2014년도에 4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2024년까지 9조 2천억까지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VC라든가 가스텔 발전 이런 종목들이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가의 좀 흐름 보이고, VC 같은 경우는 눌림을 좀 주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가스텔 발전 같은 경우는 눌림을 좀 주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 오스테오닉 이쪽에 조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보는 오스테오닉만 지금 상승하고, 나이도의 배티움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쌍용차 인수, 의향수 이것들 제출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일본 불매운동보다는 쌍용차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라키알 같은 경우는 식품 이쪽 관련해서 좀 가격 에그플레이션 이쪽으로 좀 연결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들, 파워로직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파워로직스 종목을 여기 구간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정부 측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법제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폐배터리 업체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워로직스가 좀 가장 많이 좀 상승하고, 그다음에 MPC도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동차 관련해 현대이와 그리고 그다음에 기아 이렇게 해서 자동차 대표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조금씩 올라온 그런 부분이에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자동차 대표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상승세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료 업종들 지난번에 한번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 맥락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특히 이제 믹스커피의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수입을 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제품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 원두도 수입도 여기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커피 쪽 선물 시장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가 한국 맥락티가 되겠는데, 지금 23%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걸 좀 따라갔다가 갑자기 또 뒤로 이제 하락이 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커피 말고도요. 제가라든가 빙가류 관련된 종목도 제가 관련된 종목도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제가 업체들이 지금 하반기 되면 마진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심이 없중에서 제가 쪽 빙가루 쪽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신 거 보니까요. 양봉보다는 음봉 나올 때 그리고 부정적 기사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동차, 반도체 공급 올 하반기부터 풀릴 수 있다라는 현장 상황 소식도 알려주셨고요. 철강 쪽도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입 수출 쪽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업계도 짚어주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시운전에 성공했다는 소식 가지고 왔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뭐 파워로직스, 자동차 부품, 뭐 음식료 업종들 이런 거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시간에 이제 사료주들이 좀 올라갔었죠. 뭐 현대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고, 뭐 기타 다른 사료주들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그런 시세가 좀 나오면서 올 한 해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으로요. 거의 주식 시장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물론 이제 한 해에 몇 개 종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80%까지 상승했거든요. 거의 뭐 올 한 해만 1년만 지금 템버가 지금 찍혀버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되고 있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일 연속 상한가가 좀 들어가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또 비료, 농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볼 때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좀 시세가 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옥수수라든가 그다음 밀이라든가 대두라든가 이게 지금 추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뭐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옥수수 선물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0.25%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밀 가격도 0.41% 좀 상승하고 대두도 0.34% 지금 상승을 좀 하면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전에 월봉을 좀 보면은 2012년도에 849달러를 이걸 지금 사상 최고가를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상승이 나오면 깨기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849달러를 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선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런 사료주들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라든가 비료, 농업 쪽 관련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있는 사료하고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CTC 바이오를 조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가를 좀 봐도 시세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그런 부분인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미 보조 사료라든가 사료 첨가제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죠. 자체 개발 사료용 효소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세계 1위 업체에다가 납품을 좀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회사 이름 같은 경우 랜도 레이크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를 좀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생물 발효 기술이라든가 약물 코팅 기술, 그다음에 약물 전달 기술, 다양한 좀 핵심 기술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해서 소독제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령화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리메세프종 및 병용 처방약품 및 리콜리 산제 등을 좀 출시해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먹게 되면 아무래도 기억력 이런 것들이 감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약물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물들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또 치매에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약물 복용이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나이가 먹으면서도 이렇게 치매들이 좀 오는 그런 부분에서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주가를 좀 보면은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했어요. 19% 넘는 9% 넘는 주가의 좀 움직임 보였다가 또 장중에도 저가 뭐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 이제 보너스로 이제 마감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좀 주가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한 것보다는 음봉이 만들었을 때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어요.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재작년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또 시세가 한 번 나왔고 크게 보면은 파동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제 5번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돼요. 5파동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파동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는 50, 20, 60, 120까지에서의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의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9,500원 정도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을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120선인 9,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는 당연히 이제 오파동을 나오기 때문에 14,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4,500원 잡고 14,500원 이상까지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섹터는 사료, 비료, 농업이었고요. 지금 관련해서 종목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사료, 비료, 농업 관련해서 CTC 바이오를 짚어주셨습니다. 단미보조 사료, 사료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가 오늘 하락세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가는 9,520원이고 손절가 9,000원,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